don't river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re. When we remember Zion, the river Babylon. 이 노래가 익숙하세요? 네. 50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인사할 때 반응을 보면 그분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답니다. 박수만 친다 3류, 소리도 지른다 2류, 뒤집어진다 1류. 저 다시 나오겠으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김홍식. 여러분들의 박수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첫째, 재미있게 달라. 맞습니까? 네. 둘째, 재미없으면 일찍이라도 끝내라. 강의를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른손 올려보시고 왼손도 올려주시고 깍지를 끼시고 높이 짜자자자자 오른쪽으로 예 좋아요, 왼쪽으로 예 뒤쪽으로 예 앞쪽으로 소리 지르면서 으아. 정육각형 4분, 5분, 6분 좋아요. 창조적임에 도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목적을 달성하는 양. 부하들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90%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의 특징, 돈에 유난히 관심이 많으냐. 이게 돈이에요. 자기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오늘의 주제를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홀로 될 때 아름답게 홀로 서기. 선생님들 중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홀로인 분도 계시고 대부분 홀로가 많죠. 그리고 같이 계신 분도 계시고 같이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고 그리고 남자분보다는 여성분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홀로 된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일찍이 가지고 있으면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훨씬 마음이 여러분들이 부드럽고 편할 겁니다. 이렇게 6가지 이야기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 여기서 제일 아우님이 누구신지 자수해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우님, 제일 아우님. 40세. 예, 그런데 여기 앞에서만 그러면 제일 앞에서만 아우님. 제일 선생님, 아우님.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생일이 누가? 4월. 4월, 네, 4월이 좋아요. 맞아. 네. 아우님 당첨됐어요. 네. 성함 물어봐도 돼요? 네, 방수희입니다. 방수희 선생님. 방수희 선생님. 예, 아우님. 제가 아우님에게만 질문할까요? 전체 골고루 질문하면 좋겠어요. 전체, 예, 전체 질문하면 좋겠대요. 그럼 전체에게 묻겠습니다. 전체에게만 질문할까요? 아우님에게만 질문할까요? 받아주세요. 예,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아주 쉬운 질문. 방수희 선생님한테 쉬운 질문만 합니다. 홀로 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우리 앞에 홀로 된 분들을 많이 만나죠. 시작. 누구에게나 한 번은 홀로됨이 찾아온. 인정하십니까? 네. 누구에게나. 우리 선생님들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홀로 계신 분도 계시고, 저는 부모님이 2분 다 살아계셔서 2분 다 아주 장수하고 계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언젠가는 홀로 되게 돼 있죠. 홀로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우님, 방수희 선생님, 일단 첫 번째니까 아우님에게 한번 질문. 대답을 헷갈린다 그러면 옆에 계신 선생님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선생님이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동갑내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저기 홀로하고 혼자가 있어요. 홀로하고 혼자가 있는데 가로에는 무엇이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녀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되었다. 보겠습니다. 맞추면 박수입니다. 맞아요. 박수. 많은 학생들 중에서 그 학생은 혼자. 박수 주세요. 예. 아주 잘 맞췄어요. 아, 선생님 공부 잘하셨나 봐요. 네. 기분 좋지 않아 맞추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홀로는 오로지 하나, 여럿 중에 하나가 혼자죠. 그러면 홀로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혼하고 이제 생활을 같이 하다가 어떤 분이든지 한 분은 간병기에 대부분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사망하겠죠.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홀로 생존기가 있죠. 홀로 살다가 어떠한 간병기를 거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홀로 되는 기간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누구에게든 찾아온다는 사실. 이게 두려움이 아니죠. 언젠가는 찾아오죠. 생각하면 조금 외롭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쓸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홀로 된다. 그렇죠. 홀로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평균 수명이 83.5세란 말이죠. 그런데 남자분이 먼저 돌아가세요? 대부분 여자분이 먼저 돌아가세요? 남자분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남자 수명은 80.5세, 여자는 86.5세. 그러니까 6년 더 살죠. 이렇게 보면 6년은 더 홀로 있어야 되겠죠. 6년은 홀로 있어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배우자 사망 후 홀로 사는 기간이 9년에서 평균 10년 되더라는 거죠.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159만 명, 어르신들 중에서. 그러면 65세에서 70세 여자 가운데 40%만이 남편이 생존해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많지 않죠. 남성이 호라비가 되는 것보다 여성이 과부가 될 확률이 4배가 높은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홀로 되지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홀로 살게끔 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통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일본 대학팀과 연구했는데요. 60세에서 80세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하면서 연구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오래 산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건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여자는? 여자는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산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다. 이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사는 이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 그 삶 속에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남자는 복 받은 거예요. 같이 오래 살면. 그래. 근데 이제 여자분은 남편이 오래 살면 이제 고생. 물론 같이 사는 게 행복이죠. 그런데 같이 건사해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쉽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홀로 될까요? 한 분이 먼저 가시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사별이라고 그러고,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비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해서 혼자 되는 경우도 있고, 비혼해서 나이 먹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되는 분도 있죠. 홀로 되는 분들이 각각 다 영역이 다르죠. 그러면 왜 죽죠? 사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사별에 대해서. 왜 죽죠? 아파서 죽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병사. 그 다음, 배고파서 죽는 걸? 아사. 그 다음, 얼어서 죽는 걸? 동사로 하죠. 동사. 그 다음, 얼음 먹다 죽으면? 다이빙. 물에 빠져 죽는 걸 익사라고 그러죠. 사고로 죽는 걸 사고사, 전쟁에서 죽는 걸 전사, 그리고 남에게 맞아서 죽는 걸 타살, 자기가 죽는 걸 자살.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자살 1위예요. 젊은 사람들 자살 1위예요. 자살 1위. 여러분, 애인이 죽는다고 같이 죽는 걸 뭐라고 그러죠? 동반자살이라고 하지 않냐고 등신이라고 그래요.
왜 동반자살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살날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예, 집 밖에서 죽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객사.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죽으면 제가 만들었어요. 집사. 이제 물음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로 죽으면 코사.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면 홀로 남게 되어 있죠. 홀로 남게 되어 있다. 나이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같이 지내다가 언젠가는 돌아가시는데 나이 들어서 홀로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젊어서 혼자 되면 이제 또 새롭게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셔서 혼자 되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또 연세가 드셔서. 홀로 된 사람들, 누가 더 아프다고 합니까? 남자가 더 아프다고 합니까? 여자가 더 아프다고 합니까? 근데 살기는 누가 더 오래 삽니까? 왜 여자가 더 오래 살까요? 이게 궁금해요. 왜 여자가 오래 살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들의 의견, 왜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우리 아우님. 여자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다. 이 전문 용어로 수다. 수다 많이 떠니까 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왜 여자분들이 오래 살까요? 스스로 다 챙겨 먹는다. 그것도 좋고. 또 병원에 자주 가고 자기 개발을 노력을 많이 한다. 병원도 자주 가고. 또 유전자가 여자가 오래 살게끔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다 95점. 근데 5점이 부족해요.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사회학적인 연구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신뢰해요. 제일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훨씬 높대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아. 그래서 가정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병원도 자주 가고 또 치료도 잘 받고 또 조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오래 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일대에서 3,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안 예쁜 여자와 사는 남자는 장수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안 예쁜 여자와 사는 남자는 장수한다. 와이프가 예쁘면 이것 때문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남편이 올 일찍 돌아가신 분은 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사진 찍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감사하죠. 저는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습니다. 연세가 되시면 홀로 지내야 될 때 그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이 외로움을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있지만 이것을 직접 담당하는 장관 이름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홀로 된 사람들의 고통을 좀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들이 만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선생님들을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만나면서 그분들은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들어가면 아이고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만나는 기쁨도 있죠. 사궁이라고 맹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왕이 정사를 할 때 통치할 때 환과 독고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다 해서 사궁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더 돌보고 위로하고 했다는 거죠. 첫째는 환, 아내가 없는 남편을 환이라고 그러고 남편이 없는 아내를 과라고 그러고 늙어서 자녀가 없는 사람을 독이라고 그러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것을 고라고 합니다. 이 환과 독고 사람들을 잘 돌봤죠. 선생님들은 이 영역 중에 계신 분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은
고독을 담당하는 장관님들이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고독을 담당하는 장관이다. 시작. 나는 고독을 담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훨씬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홀로 된 사람들을 보면 고독사가, 특히 홀로 된 사람들에게 고독사가 있어요. 고독사가 남자 50대, 60대, 여자는 60대, 70대가 가장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죠. 일주일에 3번 만나면 선생님들 만나면서 안 죽어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선생님들 계속 만나면. 그렇지 않고 홀로 고독해 있는 분들 중에서 홀로 인생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선생님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한 분을 고독하지 않도록 하면서 삶의 생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일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 장관이란 말 처음 들어봤죠? 제가 임명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보세요. 그러면 이 홀로 되신 분들의 심리를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시면 첫째, 상실감이 있겠죠. 상실감.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한 명도 치매에 걸린 인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있음에 또한 심리 중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허전함이 있어요. 허전함. 홀로 되었을 때 누구와 살 것인가 허전해가지고 같이 또 사는 분도 계시죠. 홀로 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자녀와 함께 사는 분도 있지만 홀로 사는 분도 있죠. 저희 장모님은 홀로 사세요. 자식들 옆에 근처에 두고 홀로 사서 자식들이 늘 왔다 갔다 챙기고 또 새로운 배우자와 산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을지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홀로 사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하겠지만 또 고독감은 해결할 수 없겠죠. 또 상실감, 두려움, 함께 살면 이게 좀 줄어들겠지만 또 같이 살면서 더 힘든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홀로 있음의 허전함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홀로 계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잘 도와줄까? 이 이야기를 선생님들은 잘 하고 계시라고 생각해. 홀로됨을 어떻게 수용할까? 시작. 홀로됨을 수용하기. 홀로됨을 수용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홀로 되는데 아주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져서 정상적으로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수용을 빨리 하는 것이 상당히 살 길인데요. 다 함께 왼주먹을 져볼까요? 왼주먹을 져보고 오른손 드시고 왼주먹을 드시고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왼손가락 5개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펴는 거예요. 어떤 손가락을 잡아서 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고 바꿔도 돼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잡아서 펴주세요. 폈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뭘 폈는지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폈습니까? 네, 이제 손 들어주세요. 엄지 펴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엄지 펴신 분들, 네, 아주 도전 정신이 강해요. 최고할 때 어떻게 해요? 신뢰성 있는 분. 그 다음에 검지 손 드세요. 검지가 높이. 검지가 제일 많네요, 여기가. 왜 그럴까요? 머리 복잡하고 어디로 떠나고 싶어서. 골치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한 분, 2분. 두뇌가 명석하신 분이에요. 이게 침 놓을 때 이게 머리래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새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새끼의 손가락, 변화를 잘 수용하는 사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약속도 잘하고 변화를 잘 수용하는 사람. 이게 뭐죠? 약속.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이게 뭐죠? 다 약속 그러는데 한 분이 세컨드.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세컨드라는 걸.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약치 2분, 약치 3분. 약치의 특징, 세상 어렵게 사는 사람. 이것은 잘 펴지지도 않아요.
남이 하지 않는 걸 하다가 사건 터트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적인 머리가 바로 이분이래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변화를 잘 수용하는 사람. 수용하자. 시작. 수용. 언젠가는 우리는 홀로 됩니다. 그때 그냥 수용을 팍 해버리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용이 쉽게 그냥 오늘 돌아가셨는데 내일 아침에 그냥 룰루랄라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수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로파디의 미망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미망인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남편 사망에 대해 애도 충격 1년 이내 극복한 사람이 48%. 그러니까 50%는 극복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서. 그런데 20%는 충격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답니다. 20%. 선생님들이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서 20%는 아직도 이걸 못 잊고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희 장모님은 완벽하게 수용한 것 같아요. 10주년 추도식 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 사별에 나타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그 로파타라는 이 선생님이 사별에 나타난 4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충격. 며칠간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슬픔의 단계에 있어서 다른 걸 다 활동을 중지하고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회복 단계에 와요. 그래서 활동도 재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움이 생기죠. 그리움 단계. 이렇게 정상입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정상 단계인데 그런데 슬픔 단계에서 회복 단계로 가지 못하고 절망 단계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활동을 더 축소하고 밖으로 안 나가요. 그러면서 우울 단계에 들어가면 정말 의욕부진이 생기고 이젠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20%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나는 그분들이 이 우울 단계로 온 건지 아니면 그리움 단계로 간 건지를 잘 보시고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잘 적응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하지 못할 때 자살, 조속한 사망, 또 정신 이상, 도덕적 분열, 망상, 자기 파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징조가 보인다면 빨리 신고해서 도움을 잘 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리움 단계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시작.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50%는 해결돼요. 50%는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 적응이 안 되고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화면 보시고. 이 화면을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대화한다. 또? 싸운다. 경험대로 말하게끔 돼 있어요. 게임이에요. 서세원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단어를 줬어요.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이 단어를 보고 할머니에게 손을 팍 치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즉각 대답합니다. 왼수. 아니, 투자 말고 넉자. 평생 왼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할아버지가 젊어서 뭘 많이 피웠어요? 담배. 시간이 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살다 보니까 이제 힘이 없고 하니까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수 같았던 그 사람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작. 왼수 같았던 그 사람도 그리움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 정상적으로 사신 분들은 다 그리움이 있죠. 그리움이 있으면서 이걸 잘 극복해 나가는 좋은 추억도 생기면서 좋은 추억을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잘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움 단계로 가면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지. 그리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그리움으로 단계로 태어나면 정상입니다. 정상. 여러분, 그 김자욱 씨 돌아가셨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인데 그분의 남편이 오승근이죠. 이분 가수 아닙니까? 이분이 그 김자옥 씨를 오승근 씨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리움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까요? 눈물의 여왕이라. 그 다음에 5번째 인생살이 홀로서기. 시작. 인생살이 홀로서기. 여러분 홀로서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자분들에게는 필요한 게 뭘까요? 돈 맞죠? 그 다음 건강 중요하죠. 그 다음 교수님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 다음 친구가 중요하죠. 그 다음 없는 집도 있습니다. 이건 강아지. 남자들 홀로서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누구? 부인.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아내. 진짜 필요한 게 마누라.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은 집사람. 최고 필요한 분이 남자가 홀로서기 건강하게 하는 모습. 그래야 와이프도 편하고 집안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힘들지 않고 아버님이 홀로서기 못하고 있으면 온 집안이 그냥 거기다 다 신경 써야 되고 며느리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아들들은 그냥 좌불안석일 것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홀로서기는 그래서 먼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홀로서기 교육은 남자들한테 해야 되겠네요. 내가 오늘 깨달았어. 맞아요. 선생님 이야기 다음은 제가 강의할 때 그 기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남자분들 좀 홀로서기 교육 좀 하라. 그래서 혼자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좀 배우고 혼자 운동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래서 요즘 퇴직하고 어떤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홀로서기를 위하여 퇴직하고 자기가 학원에 가가지고 요리학원 가가지고 요리 배우는 남자분도 꽤 있습니다. 여기만 5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챙겨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어로 chance. 시작. change. 똑같은 상황인데 chance가 될 수 있고 change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로 하면 change가 되고 chance가 하면 기회가 돼요. 똑같은 지시, 똑같은 단어의 지시만 바꾸면. 그래서 돌아가시면 언젠가는 홀로 되니까 이건 변화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런 변화는 누구나 다 맞이하니까 이걸 기회로 삼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동의하시죠?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연세 드시고 젊어서 가는 거 말고 연세 드시고 나서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시작.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이제 홀로 돼서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시작. 나를 위한 여유 시간을 갖는 기회. 시작. 새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홀로 있을 때 이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같이 있을 때는 못하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또 챙겨줘야 될 일도 많고 인생살이 홀로서기 이렇게 홀로서기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찡그리고 있죠. 홀로서기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선생님들이 만나는 분들이 이런 모습 가지고 앉아있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집안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얼굴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나올 때는 그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모습이요. 이건 모습이라고 안 해요. 꼴이라고 그러지. 꼴. 모습이라고 안 해요. 꼴. 이런 꼴을 하고 있을 때 나올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나오실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지 않아요? 다 함께 오른손 드시고 왼손 드시고 홍진아 수고 많다. 시작. 홍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이름 시작. 오른손 왼손 자기 이름 대면서 홍진아 수고 많다.
아, 그래요. 애쓴다. 그래요. 그런 보람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때문에 미리 지금 돌아가셔야 될 분이 잘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더 사신 분도 계십니다. 내 힘들다. 이건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예.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해봐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너무나 좋은 말. 서비스, 서비스. 예, 못 알아들었어요. 서비스 할 때 다 힘들죠. 서비스 자체는 힘들지만 거꾸로 시작. 다들 힘내. 그러면서 자기를 힘주면서 해 보신다면 훨씬 더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시작.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겠죠? 초등학교 동창회를 다녀온 이 아주머니들이 동창회에 다녀온 할머니 심통이 난 표정이라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별일 아니요. 별일 아니긴 뭔 일이 있는 것 같구만. 아니라니까요. 당신만 민크 코트가 없어. 당신만 타이어 반지가 없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요? 왜 이렇게 심통이 나 있어? 그러자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만 아직 영감이 살아있어? 이 할머니, 할아버지 건사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당신 먼저 일찍 돌아가시오. 다른 영감들은 다 죽었는데 왜 당신 안 죽어?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할머니는 쉽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같이 있을 때도 홀로서기가 필요하잖아요. 같이 있을 때도 홀로서기가 필요하고. 그래야 자기 인생을 또 나중에 진짜 홀로 됐을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이때 남편을 건사하다가 자기 인생이 없는 할머니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물 하나 안 따먹어. 담뱃대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런 분들이 예쁜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 내 인생 찾기. 시작. 내 인생 찾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거기에 매몰되어서 자기 인생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 나온 선생님들은 자기 인생을 찾으니까 여기에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예. 내 일을 찾는다는 것.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은 자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맞죠? 월급도 국가에서 받잖아요. 한 달 지나면 탁탁 들어오는 이 월급.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그러면 가수 하동진 씨 아세요? 이분 노래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노래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찔러요. 보세요. 하동진 노래.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남편 뒷바라지다가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60이 돼버렸네. 자기 인생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 여성들의 많은 분들의 특징이야.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 나와서 일한다는 게 자기를 일을 찾았다는 것 중요하고 나와서 활동한다는 게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을 마련해 놓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도 감사하고 내 인생을 살자. 시작. 내 인생을 살자. 너무나 좋은 이야기라 잊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자기 인생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살기. 시작. 내 인생 살기. 9988234 들어보셨어요? 네. 시작. 9988234. 무슨 말이냐고. 시작. 88. 제가 하면 하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뭐 하자고? 사망하자?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또 들어도 꼭 그렇게 듣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제가 바꿨어요. 이걸 바꿨어요. 따라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하고 사귀자.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일어나자. 왜 죽어요? 왜 죽어? 아니, 죽자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 그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일어나서 일하자. 2, 3일 앓고 일어나서 여기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일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같은 일이라도 같은 단어라도 좀 이렇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르신들하고 만나가지고 2, 3일 앓고 사망하자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러면 2, 3일 앓고 일어나세요. 2, 3일 앓고 23살하고 사귀세요. 그러면 농담도 잘하네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내 인생 좋아하기. 시작. 인생 좋아하기. 홀로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면 오래 살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 시작. 내 인생 좋아하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다 함께 오른손 올리시고. 내 인생도 좋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가슴에다 손을 대고 내가 엄지를 내면서 좋다. 시작. 나는 내가.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좋다.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마. 그래도 다시 나는 내가 좋다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난 좋아 그래 좋아 하는 모습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자기를 이렇게 챙겨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 없어요. 옆에 있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 먼저 가셨잖아요. 오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누가 챙겨줘요? 자기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셔요. 자기를 챙기는 건 자기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챙기자. 시작. 자기 인생을 좋아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세면대 가지고 거울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왜 일어났니? 힘들게 그냥 안 좋은 말이죠. 왜 태어났니? 왜 일어났니? 거울 보면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힘들다면 왜 또 일어났니? 일어나지 말지. 계속 영원히 자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거울 보고 예 오늘 또 만나러 간다. 그 진상 만나러 간다. 진상.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내 인생에는 가장 인생에 좋은 날이 아닌가? 동의하시죠? 그런 모습으로 가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내가 좋다고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 내 인생 응원하기. 시작. 내 인생 응원하기. 잘했어. 시작. 잘했어. 잘 살았어. 잘 살 수. 어르신들에게 시작. 잘했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분들도 기분 좋아하시죠. 지금까지 어려운 인생 잘 살으셨는데 앞으로 잘 살으실 수 있어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들 입에서 자유롭게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돼요. 그 다음에 내 인생 시작. 내 인생 격려하기. 우리 선생님들은 격려자로 세워졌어요. 격려자로. 응원자로 여러분들은 세워졌습니다. 가서 이런 분들이 많죠. 외로워 죽겠다. 쓸쓸해 죽겠다. 두려워 죽겠다. 허전해 죽겠다. 이게 입에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꿉시다.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두렵지만 허전하지만 힘들지만
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격려하기. 시작. 내 인생 격려하기. 여러분 일하면서 힘들 때 이렇게 할만해, 참을만해. 이렇게 자기도 격려하시고 어르신들도 격려해 주시고 하면 훨씬 더 일하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1대1 게임을 한번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 한번 해주시면. 그때 혼자 있는 분이 있어요. 혼자 있는 분은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악수해 주시겠습니다. 왼손으로 악수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악수하라고 하면 특이한 행동을 해요. 막 흔들어요. 왜 흔드냐? 왜? 반가워서 왼손으로 흔들어요. 왼손 흔드시고 제가 하나 둘 셋 이제 둘이 맞으면 하이파이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가 좋아, 배구가 좋아. 하나 둘 셋. 둘이 딱 맞았다 그러면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 10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좋아요.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예, 맞으면 하이파이브. 그 다음 치킨 삼겹 하나 둘 셋. 좋아요. 그 다음에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비빔물 하나 둘 셋. 좋아요. 외롭지만 살 수 있다 못 살겠다. 좋아요. 홀로서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네, 몇 개 맞았습니까? 10개 다 맞으시면 손 들어봐요. 이분들이에요. 박수 쳐주시고. 홀로 될 때 시작. 홀로 될 때 아름답게 홀로 서기 강의를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고 끝나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학교 독창대회에 제가 대표로 나갔어요. 네, 가서 이젠 대회를 하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바로 끝나자마자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요. 식사하고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야, 그 결과는 학교로 통보한대.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때 했던 노래를 중심으로 제가 노래를 할 테니까 아는 분들은 이 노래는 아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시고 지금까지 잘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죠?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표정 보니까 저도 되게 좋습니다. 마음이. 저희 김홍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열정적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